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같이 배트맨을 통해서 배팅하는 모습까지 보여드리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명표 칼럼입니다. 자, 오늘은 승부식이 아닌 승무패 61회차 경기들을 같이 여러분들과 배팅까지 하면서 즐겨보도록 할 건데요. 자, 먼저 발매된 경기들이 어떤 경기인지부터 살펴볼 건데요. 자, 우측에 보시면은 이렇게 내려서 보여드릴게요. 자, 전부 다 14경기 챔피언스 리그 경기들로 발매가 되었고요. 뭐 1경기 갈라타사라이 바이에른 뮌헨 부터 엔터 부항 포르투까지 총 14경기로 준비가 되었는데요. 자, 일단은 챔피언스 리그 경기인 만큼 많은 변수들이 존재하는데요. 제가 평소에는 승부식 분석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뵀었다면 이번에는 제가 다루지 않았던 승무패 61회차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조금은 분석이 미흡하더라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자, 오늘의 첫 번째 경기부터 한번 볼 건데요. 자, 1경기 갈라타사라이 바이에른 뮌헨, 이미 구매율에서부터 바이에른 뮌헨이 굉장히 압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정보를 조금 더 눌러보자면은 뭐 많은 분들께서 승무패 픽도 올려주시고 맞대결 정보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기본적으로 역시나 팀의 체급 차이가 있다면은 바이에른 뮌헨 쪽을 찍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어졌고요. 자, 그리고 갈라타사라이의 경우는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이 뭐 맨유를 잡았던 것도 있지만 핵심 선수로 꼽히는 자하가 있죠. 자, 자하가 역시나 득점력에 있어서는 확실한 방점을 찍어주는 유닛이라는 거 여러분들도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럼에도 체급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바이에른 뮌헨이 강팀다운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주면서 승리를 예상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었고요. 뭐 무승부 쪽 복수 선택지 여유 있으신 분들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이지만, 일단은 이 경기 승부패는 바이에른 뮌헨 쪽. 자, 승부식 같은 경우는 뭐 다득점 경기 충분히 가능성 있어 보인다고 느껴지네요. 왜냐, 갈라타사라이도 공세적인 접근 잘 이용하는 팀이고 수비와는 조금은 거리가 멀다라는 점,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 역시 최근 경기에서 실점이 꾸준하게 동반되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께서도 어느 정도 감안해 주시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첫 번째 경기는 바이에른 뮌헨 승리 쪽 예상해 볼게요. 자, 다음 경기 인테르와 짤츠부르크의 맞대결인데요. 자, 인터밀란과 짤츠부르크 같은 경우는 역시나 체급 차이에서 알 수 있듯이 구매율이 압도적으로 인터밀란 쪽으로 밀려 있는 거 볼 수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 경기 같은 경우는 역시나 짤츠부르크의 승리는 단 3%밖에 채택되지 않았는데, 역시 저 역시도 인테르의 승리를 예상하지만 변수가 있다면 역시나 짤츠부르크도 어느 정도 한 방이 있는 팀이다. 그렇지만 큰 변수는 없을 경기다라고 예상이 되었고요. 자, 인테르 같은 경우는 최근에 공격에서의 좋은 모습이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고요. 차라노글루나 뭐 라우타로 마르티네즈, 그리고 뭐 이런 아르나우토비치는 부상으로 빠져 있지만 뭐 대체 자원들도 잘 나와 있고, 자, 잘츠부르크 같은 경우는 역시나 원정인 만큼 수비적인 접근을 채택하겠지만 수비하는 거리가 멀다는 팀 갈라타사라이와 동일하게 수비 쪽이랑은 조금은 거리가 멀다는 거 여러분들도 참고해 주시면서 무난한 인테르의 승리 쪽 예상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세 번째 경기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코펜하겐의 맞대결인데요. 자, 이 경기 같은 경우는 조금은 앞서 다룬 두 경기보다는 역배당을 부여받은 팀의 구매율이 높다고 나와 있는데, 왜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승리가 계속해서 동반되고는 있지만 득점 자체가 공격진에서 나오고 있지 않다는 점이 가장 눈여겨볼 부분이라고 느껴졌고요. 뭐 맥토민이나 지난 경기에서는 누구였냐? 달로트의 중거리 포까지 터지면서 이기긴 했는데 공격진에서의 빈공은 여전한 상황이며, 무엇보다 이 경기의 핵심은 이 경기를 앞두고 직전 경기 2라운드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카세미로가 퇴장을 당하면서 이번 일정에 참가하지 못한다는 점 여러분들도 충분히 변수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압도적으로 홈이니까 몰려있다는 점이 조금은 채택되어졌지만, 그럼에도 코펜하겐 역시 어느 정도 한 방을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 이기 마련이기 때문에, 자, 코펜하겐의 승리 쪽 복수 선택지도 충분히 예상해볼 만하고요. 그렇기에 이번 일정은 맨유의 승리를 가긴 하되 코펜하겐의 승리까지 또는 무승부 쪽 복수 선택지도 괜찮다고 느껴졌고요. 저는 무승부 쪽 복수 선택지 한번 예상해보면서 바로 다음 경기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경기는 세비야와 아스널인데, 자, 이 경기도 마찬가지로 조금은 박빙의 매치업인데 아직까지는 구매율이 세비야가
세비야래 아스널 쪽이 몰려 있는 상황인데요. 자, 제가 지금 이 경기를 봤을 때는 아스널이 최근에 뭐 좋은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세비야 역시도 직전 경기 레알 마드리드와 1대1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나름대로 분위기가 잘 유지되고 있다는 점인데, 자, 세비야의 홈에서 치러지는 맞대결이고요. 세비야 같은 경우는 역시나 엔네시리를 활용한 세트피스와 크로스를 자주 사용하는 팀이고, 아스널 같은 경우는 역시나 역습과 빠른 전개 그리고 패스워크를 통한 득점을 창출하는 팀인데, 자, 기본적으로 이번 경기 세비야 같은 경우는 수비적인 접근을 채택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아스날 역시 무승부로도 만족할 수도 있는 상황인 만큼 이 경기는 무승부적 선택지 반드시 어느 쪽을 가져가든 챙겨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게 일단 무승부를 찍어놓고 생각을 해보자면은 아스날 같은 경우는 역시나 주축 전력이 모두 건재한 상황이고 부상자들이 대거 복귀했다는 점이 긍정적인 부분인 뿐더러 세비야 같은 경우는 뭐 수비에서는 라모스를 필두로 어느 정도 안정감 있는 후방을 구축했다라는 점인데, 역시나 어느 쪽을 가더라도 무승부적 선택지는 반드시 채택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느껴졌고요. 홈 이점이 세비야에게 있는 만큼 아스널보다는 저는 세비야 쪽이 조금 더 끌리긴 하는데, 많은 분들이 아스날의 선택지를 채택해 주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조금은 꼬아서 세비야 쪽 접근 채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랑스와 아인트호번의 맞대결인데요. 구매율의 차이가 얼마 없죠. 굉장히 비등한 전력의 싸움이라고 보여졌는데, 자, PSV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기조 자체가 공격적인 접근 그리고 여러 다득점 경기를 많이 만드는 팀인데, 자, 과연 아인트호번 같은 경우는 지난 경기에서 어디였냐? 어디랑 비겼냐? 까먹었다. 잠시만요. 찾아볼게요. 자, 아인트호번이 어디랑 비겼더라? 잠시만요. 자, 이거 실시간으로 진행하는 만큼 조금은 진행에 있어서 불편함이 있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아인트호벤 같은 경우는 지난 2라운드 세비야와 2대2 무승부를 기록했고요. 랑스 같은 경우는 지난 라운드 이거 승무패에도 분명히 발매됐던 경기로 기억하는데, 아스널을 상대로 홈에서 2대1 승리를 기록했다는 점 굉장히 주목되어지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배당 같은 경우 해외 배당은 무승부와 원정팀 아인트호벤 쪽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 자, 랑스가 지금 조 1위예요. 그런데 조 1위 자리를 지키려면 역시나 이번 경기도 100% 전력으로 임할 가능성이 있고요. 아인트호벤은 최하위인 만큼 이번 경기에서 지게 된다면 사실상 다음 라운드 진출은 어렵고, 오히려 이번 경기에서 목표라면은 유로파리그 쪽으로 가기 위해서 3위 자리를 노리는 것이 목표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자, 일단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큰 차이는 없어요. 랑스나 아인트호벤이나 큰 밸류의 선수들은 없지만, 자, 일단 랑스 같은 경우는 최근 대회에서 뭐 릴과도 비기고 르아브르랑도 비기면서 뭐 연속 2경기 무승부인데, 자, 일단 랑스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역시나 전술적인 기조에서 볼 수 있는데요. 자, 지난 아스날전에서도 볼 수 있었던 채택했던 전술이 바로 이거죠. 3-4-2, 3백을 기반으로 한 3-4-1의 전술인데, 최전방에 Y가 있고 이 뒤를 토마슨과 소토카가 받쳐주면서 롱볼 위주의 플레이를 전개했고요. 마무리 능력이 굉장히 돋보이면서 승리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아스날 같은 경우는 아스날이래 PSV 같은 경우는 라인을 올리면서 높은 공세적인 접근을 채택하되 후방에서의 약점이 도드라지는 팀이고, 랑스 같은 경우는 홈에서만큼은 그래도 아스날까지 잡아냈기에 저는 조금은 랑스 쪽의 승리를 예상하되 무승부 쪽의 가능성도 있지만, 자, 이 경기는 그럼에도 과감하게 랑스의 승리 쪽만 채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전술적인 맞물림을 봤을 때는 당연히 랑스 쪽의 승리를 보는 것이 맞다고 예상되어졌고, 무승부도 조금은 아까운 선택지인 만큼 홈팀 랑스의 승리를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브라가 대 레알 마드리드인데, 이 경기도 역시나 레알 마드리드 쪽으로 완전히 몰려있는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레알 마드리드는 지금 조 1위고 브라가 같은 경우는 조 3위로 유로파 리그 쪽에 지금 유로파 리그까지는 아직은 안정권인데, 자, 아직은 그룹 스테이지가 조금은 남아있기에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만,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는 지금 2승으로 조 1위가 확정되었어요. 그래서 조금은 여유가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럼에도 브라가는 비교적 레알 마드리드와 봤을 때는 하위 전력이고, 지난 경기 지난 2라운드에서 베를린에게 3대2 승리를 기록했는데, 자, 조금은 아쉬운 점이 브라가가 베를린을 상대로 3대2 승리를 기록했는데, 이 베를린이 최근에 최악의 부진을 기록하고 있는 팀인데
두 골이나 허용했다는 점이 조금은 아쉬움을 동반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뭐 체급 차이가 있기에 레알 마드리드 쪽 승리 찍는 거 당연히 합리적인 선택지고요. 자, 무승부를 갈 거냐 브라가의 승리를 갈 거냐, 이것은 솔직히 좀 두 선택지 다 메리트가 크게 없어 보이는 만큼 이거는 레알 마드리드 승리 찍고 넘어갈게요. 왜냐? 전력의 차이에서부터 레알 마드리드가 체급 차이가 확실히 나기 때문에 구매율이 몰리는 경기다라는 점 채택하면서 넘어갔고요. 자, 뭐 다음 경기 유니온 베를린과 나폴리인데 이 경기도 앞서 다룬 레알 마드리드 브라가와 비슷하게 체급 차이가 명확하죠. 자, 그리고 여기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베를린 올림피아 스타디움 별표 표시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 중립구장 제2구장에서의 경기라는 점 여러분들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나폴리와 베를린의 맞대결인데 이 경기도 마찬가지로 조금은 양 팀의 체급 차이도 있고, 최근 베를린 같은 경우는 뭐 리그, 컵 대회, 챔피언스 리그 모든 대회에서 8경기째 전패를 기록하면서 최악의 부진으로 경쟁력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나폴리 같은 경우는 그래도 리그에서 패배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강팀다운 면모를 유지하면서 승점 잘 획득하고 있기에 이 경기는 뭐 큰 이변이 없다면 나폴리가 승리를 잡아낼 경기인데, 그럼에도 이런 데서 한 번씩 사고가 나기 때문에 무승부의 사이드 쪽 선택지도 조금은 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뭐 베를린이 승리할 확률은 사실상 거의 없다라고 보여졌고요, 저는. 자, 그리고 바로 다음 경기 벤피카와 소시에다드인데, 자, 이 경기도 뭐 무난하게 그럼에도 구매율은 비슷비슷한 상황인데, 자, 이 경기 같은 경우는 벤피카가 정배당을 부여받기도 했고요. 벤피카의 구매율이 가장 몰려있는 상황인데, 자, 무승부도 꽤나 많은 분들이 채택을 했다는 점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왜냐? 벤피카 역시 지금 소시에다드는 지금 조 1위 자리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고, 벤피카는 2패를 기록했기 때문에 노릴 수 있는 게 사실상 현실적으로 바라봤을 땐 역시나 유로파리그 노리는 게 제일 중요한데, 3위 자리 짤츠부르크가 있고 이번 경기에서 승리보다는 승점에 목표를 두고 운영을 할 것으로 생각되었기에 무승부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요. 그렇게 저는 소시에다드 승리 그리고 무 쪽 접근 생각해 볼게요. 자, 다음은 페이노르트와 라치오인데, 페이노르트와 라치오 이 경기도 조금은 구매율이 페이노르트에게 몰려있기는 하지만 라치오도 결코 무시할 수 있는 전력이 아니라는 점 분명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일단 페이노르트가 홈에서 치러지는 경기라서 더욱더 구매율이 몰려있는 상황인데, 전술적인 기조 자체는 페이노르트는 조금은 PSV와 유사하게 공세적인 접근, 다득점 경기 잘 만드는 팀으로 유명하죠. 자, 그렇게 지금 페이노르트가 몰려 있는데 라치오가 결코 무시할 수 있는 전력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저는 생각이 됐는데, 왜냐? 라치오도 지금 세리에에서 어느 정도 선전하고 있는 모습이 있고요. 뭐 맞대결에서 지금 가장 최근 맞대결에서는 라치오가 졌는데 이게 22년도 11월 4일 유로파리그에서의 기록인데, 자, 조금은 라치오가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서 페이노르트 쪽이 몰렸긴 했지만 다득점 경기로 몰고 가게 된다면 라치오가 템포를 끌어올리고 맞불을 놓는다면 라치오에게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 경기는 복수 선택지를 굳이 가자면 라치오 승리 쪽 당연히 가는 거 메리트 있다고 느껴졌고, 무승부는 의외로 없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무승부적 선택지는 생각 안 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게요. 자, 다음 셀틱과 AT 마드리드인데 뭐 이 경기는 뭐 솔직히 말하면 더 설명할 필요도 없죠. 당연히 AT 마드리드 찍어야죠. 왜냐? 셀틱 같은 경우는 지금 부상자들이 너무 많은 상황이고 퇴장자까지 나오면서 지금 전패로 최하위인데, 리그에서조차도 지금 조금은 우려스러운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AT 마드리드 최근에 폼 좋죠. 그리즈만, 모라타 등 여러 가지 선수들이 폼이 올라있는 상황인 만큼 이 경기는 당연히 AT 마드리드 승리 쪽 찍는 게 맞고요. 자, 가장 어려운 경기 나왔다. PSG와 AC 밀란인데 PSG 쪽 65%가 몰리면서 승리 쪽이 굉장히 많이 몰려있는 상황인데, 이 경기 같은 경우는 무승부 당연히 찍어야죠. 왜냐? AC 밀란도 결코 챔스에서만큼은 저력이 있는 팀이고, PSG 같은 경우는 지난 경기 뉴캐슬에게 4대1 패배를 기록하면서 우려가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홈이라는 이점이 있고 PSG 역시나 챔스에서만큼은 극강의 전력을 보유한 팀인 만큼 승리 쪽의 접근이 많이 우세되고 있는데, 이 경기는 그냥 대세 따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PSG랑 무승부 이렇게 두 가지 채택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다음 뉴캐슬 도르트문트인데,
자, 이 경기도 과연 역배당의 가능성이 있을까라는 분들이 가장 많이 의아해하는 경기 중 하나라고 보여지는데, 뉴캐슬 같은 경우는 이미 PSG까지 잡아내면서 기세가 올랐는데 최근에 토날리가 배팅 혐의 때문에 빠지게 되면서 이번 경기 출전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이 유일한 변수인데, 자, 그럼에도 뉴캐슬이 홈이고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는 최근 뭐 승점을 쌓고는 있다지만 그렇게 화끈한, 예년에 도르트문트처럼 화끈한 모습은 조금은 없어졌다는 게 중론인 만큼 이 경기는 도르트문트의 승리를 예상하기보다는 이렇게 두 가지를 찍고 오히려 AC 밀란과 PSG랑 이 경기도 동일하게 이렇게 두 가지로 찍는 게 맞다고 생각됐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찍어보면서 조금은 복수 선택지에서 빼볼 만한 것들이 있다고 하면은, 일단 뭐 이 경기 당연히 라이프치히 쪽, 그리고 이 경기는 뭐 포르투 쪽 보는 분들이 많겠죠. 자, 이렇게 하면은 빼야 될 것들이 있어요. 빼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 자, 일단 제 최우선적으로 빼고 싶은 게 이거 하나랑, 자, 그리고 소시에다드 벤피카도 조금은 소시에다드 쪽 보는 게 맞다고 느껴지면서 이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지가 될 것 같아요. 자, 구매 금액이 지금 32,000원이 나왔는데, 자, 여기서 가장 변수가 될 만한 경기가 있다면 저는 굳이 꼽자면 맨유랑 코펜하겐, 이거 조금 변수 많다고 느껴졌고요. 그리고 뭐 이거 어려운 경기라고 꼽자면 이렇게 두 경기, 뉴캐슬 도르트문트, 파리 생제르맹 AC 밀란, 이렇게 두 경기가 가장 어려운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 느껴졌습니다. 분명히 이거 두 개 중에 하나는 사고 칠 것 같긴 해요. 근데 일단은 대세를 따르자면 이렇게 찍는 거고, 여러분들께서는 아직까지는 경기 시간이 조금은 남아있기에 여러 추가적인 뭐 이슈라든지 부상자 현황 같은 거를 조금 더 살펴보시고 선택지를 내리는 것을 추천드리면서, 오늘의 승무패 61회차 내용 분석은 뭐 이 정도로 하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내용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조금은 두서없이 얼버무렸다는 점 조금은 양해 부탁드리면서 계속해서 다음 회차 분석으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가 프리뷰해드린 내용은 말 그대로 내용 분석입니다. 수익으로 이어지는 최종 조합은 유튜브에 공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영상 고정 댓글로 카톡 주시면 경기별 실시간 라인업 및 심판 성향까지 분석한 최종 조합 드리겠습니다. 저를 모르시는 분도 건승하시는 하루 되세요.